자, 돈워리 수요상담소 김수용 전문가, 정세윤 전문가 두 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의 사연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수사반장 김수용입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의 가정경제 고민을 싹 다 해결해드리는 수요상담소장 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장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6978님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4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애들이 방학이라서 휴가를 좀 일찍 다녀왔어요. 간만에 휴가라서 그간 걱정은 다 내려놓고 쉬고 있는 중에 저희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사시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물이 새서요. 지금 아랫집 벽지 윗부분이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후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에 가족 일상배상 책임 특약에서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휴가 중인데 이런 전화를 받으셔서 좀 놀라기도 하셨겠고 간만에 휴가 가시는 건데 좀 그러실 텐데 네. 그래도 배상할 거는 배상하셔야죠. 그죠. 일상배상 책임담보, 즉 저희가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말씀드린 이 특약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을 포함한 우리 가족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특약이거든요. 청취자님 말씀하시는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의 벽지가 손상됐다면 이거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가입 한도라는 게 있고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가입 한도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입 한도는 대부분 1억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마다 2억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선택하실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보험사가 1억이 한도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1억이어도 부족하진 않겠네요. 일단 그렇죠. 금액이 크니까. 맞습니다. 그럼 자기 부담금이라는 거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상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자동차 보험처럼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는 건데 이게 가입한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 사이에서 50만 원 사이거든요. 누수인 경우에는 최근에 가입하셨다면 50만 원으로 책정된 경우가 많은 편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보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요때 팁을 하나 드리면 일배책은 당연히 피해자만 보상이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런 누수 사고의 경우에는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요. 우리 집 누수를 수리하는 비용의 일부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집 누수를 안 고치면 다음에 또 누수가 발생해서 보험사에서 또 보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게 손해 방지 비용이죠. 우리 집 누수를 수리하는 비용의 일부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에 아랫집 벽지 보상 이거 청구하실 때 꼭 손해 방지 비용도 같이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랫집 거 누수를 고칠 때도 자기 부담금이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집의 손해방지 비용에도 자기 부담금이 따로 있어요? 손해방지 비용은 자기 부담금 개념이 아니고요. 손해방지는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뭐 누수 할 때 누수를 고치는 비용뿐만 아니라 무슨 누수 탐사 비용 이런 것들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통칭해서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산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전부 다 보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따로 없고 일부를 보상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보상을 요청을 하시면 그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가 들었든지 간에 일단 전부 다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진짜 꿀팁입니다. 일배책,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피해자만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우리 집의 누수 수리 비용 일부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특약입니다. 이게 가입하는데 얼마 정도 들죠? 이게 저희가 그 1,000원의 행복 이전에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1,000원의 행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원 미만인 경우도 있고요. 몇백 원? 맞습니다. 몇백원 경우도 있고 뭐 2억인 경우에는 1,000원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비갱신 20년 난 뭐 100세기 비갱신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대부분 3년 아니면 5년마다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저렴은 한데 지금은 갱신형으로만 판매가 된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소장님 잘 들어주세요. 5244님의 질문입니다. 7년 전에요. 노후 준비로 변액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납입이 힘들어졌어요. 현재 수익률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는 3년을 마저 내고 연금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노후를 생각하셔서 완납하려고 하는 의지는 매우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납입 중지 기능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납입 다만, 중지? 그렇죠. 다만 납입 중지 하실 때도 조건이 붙습니다. 총 납입 기간에 절반 이상 납입을 하신 상황이어야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0년 납 설정을 하신 경우 5년 이상을 납입해야 납입 중지가 가능한데 이미 7년 정도 납입하셨다고 하니까 납입 중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예. 다만 납입 중지 하시더라도 중지한 기간만큼 추후에 납입을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10년 납입인데 7년 납입하고 1년 나 쉬었다, 중지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2년 납입하시면 완납이 아니라 3년 총 남아있는 기간 3년을 다 내야 완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한 3년 동안 납입 중지하고 싶다. 가능합니까? 그럼요. 3년 이후에 다시 남아있는 3년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10년을 납입 중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납입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네, 납입 중지 기간은 회사나 상품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2년에서 최장 3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을 놔뒀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10년짜리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인데 10년을 쉬겠다라는 거는 조금 보험사에서도 그렇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김세용 전문가님? 네, 오늘 수요 상담소 주제는 감액 완납입니다. 요즘 내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 보험 해지율이 이게 제법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네. 특히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받기 어려운 보험일수록 해지율이 높은데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해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해장가금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거 반절도 못 찾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달려있는 특약도 다 없어지다 보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감액 완납제도는 현명하게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이야기도 몇 번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처음 듣는 동키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괜찮은데 라고는 생각을 했으나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감액 완납 제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감액 완납 제도. 말 그대로 감액을 하고 완납을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는데요.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액이면 주계약과 특약에 대한 보장 금액이 감액되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1억으로 가입을 하셨다. 이러면 5천이나 3천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에 대한 보험료 중에서 감액한 만큼은 부분 해지가 되는 거고 해지환급금이 발생되겠죠. 이 해지환급금으로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모두 선납을 하는 방식입니다. 굳이 앞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미리 선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감액 완납 했을 때 유리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또한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모든 보장은 다 없어지는데 보장의 금액은 줄어들지만 이거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없애지 않고 보장을 줄이지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모든 상품들이 다 이렇게 감액 완납이 된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을 때 이 방법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그래요? 보험료가 이 큰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을 정리하고 싶을 때 감액 완납 제도를 많이 활용하셔서 청취자분들이 손해를 그나마 적게 만들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단 모든 종신보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상품명을 보시면 유니버셜 이런 단어가 있거나 또는 변액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에는 감액 완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용어들이 없더라도 예전에 계약을 전환한 상품 같은 경우에도 감액 완납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해당 보험사에 가입하신 상품에 대한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모든 상품이 다 감액 완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나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 종신보험이나 CI 보험 중에서도 유니버셜, 변액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감액 완납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감액 완납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김수영 전문가님? 우선 이제 종신보험과 CI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인 보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험료가 당연히 비싸죠.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사망보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반면에 아래 특약들이 뭐 암이나 뇌 심장 수술비들이 들어가 있는 보험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래 특약들이 좋게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이거 없애는 것도 이게 아까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유용하게 좋은 특약은 살리면서 불필요한 주계약은 줄이고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 거죠. 네. 저희 사연에서도 사실 많이 만나봤던 얘기잖아요. 뭐 종신보험, CI보험 부담되는 분들, 사망보험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보험들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점검을 받는 게 두렵죠. 왜? 혹시 정리하자. 그러면 그동안 냈던 돈이 너무 아까워지니까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를 꾸역꾸역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손해를 줄이거나 없애면서 낸 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후련한 마음으로 겨자를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메워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문가니까 가능한 꿀팁이다라는 거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키분들 개개인마다 재무 상황도 다 다르고 가입된 상품과 특약 보험료가 모두 다릅니다. 무턱대고 그냥 해지하시면 좋았던 특약까지 다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담 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동키분들 중에서도 종신보험, CI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가입 당시에 상황이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방송 청취하시면서 본인에게 맞게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오래전 가입된 CI보험에서 사망보험과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게 있는데 CI보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크리티컬 일네스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디 이게 한 가지 의문이 들 텐데요. 뭐는 중대하고 뭐는 중대하지 않은 질병일까요?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제가 김수영 전문가님을 한 대 쳤어요. 최선을 다해 쳤습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뭐 주디가 때리면 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대 쳐볼까요? 나를 무시하는데. 다 아파요. 아니 내가 맞은 거는 다 아프죠. 근데 이거를 내가 맞은 건 다 아픈 거고요. 내가 아픈 건 다 중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덜 아프다, 덜 중대하다 이거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가 판단을 하냐고요.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디가 저를 때리면 제가 아픈 것처럼 안 아프다면서. 암도 중대한 질병이고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도 중대한 질병이지만 CI보험에서는 보장하는 범위가 조금 다르거든요. 네.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을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약관을 보면 암은 발견됐을 때 침유 상태, 즉 기저층으로 침투한 상태가 1.5mm 이상이어야 되고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은 더 지급이 까다롭죠. 그러니까 보장받으려면은 1.5mm 이상 침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뭐 기다렸다 네. 하는 건 아니고 그 상태 때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말을 하자면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보장을 받으려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더 이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대한 뇌졸중은 뇌졸중 진단 시에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해 본인 신체의 25% 이상의 영구적인 결손을 입어야 바로 인정이 됩니다.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고요. 보험이란 거는 보험료가 비싸든 싸든 내가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 시에는 암보험금 받아야 되고 뇌졸중 진단 시에는 뇌졸중 진단금을 받고 이렇게 각각의 진단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CI보험은 지급의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 암보험 갖고 있어요. 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암보험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암에 걸렸을 때 어떤 보장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어떤 수술을 받아야지 어떤 보장을 받으시는지 이런 거를 명확히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암보험 어떤 암보험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간 네, CI보험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CI보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뭐 리모델링 상담을 뭐 보험사에 받거나 이렇게 하실 때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CI보험은 보상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 과감하게 해지하세요. 이런 말씀 종종 들으실 텐데 근데 이게 만약에 20년 납입을 하는데 한 15년 정도 낸 상태라면 아깝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감액 완납을 통해서
5년치 보험금을 줄이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죠. 아무리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5년만 납입하면 끝나는 보험을 무턱대고 해지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두 분께 실제로 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음표가 있어요. 느낌표로 좀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찾아오신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솔루션을 받아보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연부터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자녀보험이 만기되어 지인을 통해 자녀보험과 전환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보험도 보장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권하는 대로 가입을 했더니 9건이나 더 가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2달 전에 일을 그만둬서 현재는 소득이 많이 줄어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맞벌이 할 때는 괜찮았는데 외벌이가 되니 공과금이며 경조사비며 지출 항목이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과도한 보험료네요. 전에는 저축도 좀 했는데 지금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도 좀 넓혀 이사도 해야 해서 차라리 보험료 낼 돈의 일부라도 쪼개서 저축을 꼭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턱대고 다 정리할 수도 없고 심란한 마음 추스리면서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사연자분께서 2년 전에 보험 리모델링을 했는데 갑자기 외벌이가 되셨어요. 보험료 부담이 많이 커지셨겠죠.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 든든한 돈키호테 전문가님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오셔서 이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부부는 한 달에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고 계신 겁니까? 네, 현재 월 소득이 450만 원이고 갑자기 소득이 줄면서 저축은 생각도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맞벌이였을 땐 가정소득도 750만 원에 저축도 100만 원씩 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외벌이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된 그렇죠. 거죠. 300만 원씩 줄었으니까. 그렇죠. 네. 뭐니 해도 가장 문제인 건 보험료였는데요. 매월 160만 원씩이나 힘들게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보험료만 160만 원씩 나가면 진짜 많이 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보험료만 이렇게 빠져나가면 당연히 450만 원의 수익에서 160만 원이 나가면 저축은 생각 못 하시겠죠. 아니 근데 무슨 보험을 들고 오시길래 160만 원씩이나 나가요? 네,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남편분 보험이 무려 9건, 그리고 배우자분은 3건, 그리고 자녀 한 분 있었는데 자녀 한 명은 2건, 이렇게 총 14건의 보험을 유지 중이었고요. 현재 450만 원 소득 대비 이게 160만 원이면 거의 보험료가 35%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맞벌이 소득이 한 700만 원일 때도 160만 원이라는 보험료는 너무 이게 터무니없이 높은 그쵸. 상황인 거죠. 저희가 재무 컨설팅 그 교본에 보면은 보장성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가정 소득 대비 10%에서 12%, 그리고 최대로 적용하더라도 15%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40대 부부 4인 가정 기준으로 한 5, 60만 원대, 그러니까 6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이 적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제 꼭 그 인컴이 다르니까요. 그 재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60만 원을 넘지 않는 게 적정하다. 근데 이분은 16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을 더 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를 왜 내고 계실까? 뭐 그냥 단순히 추측을 해봐도 많이 낼수록 좋은 보장을 받지 않을까? 뭐 요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보장은 과연 괜찮으냐? 요걸 한번 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많이 내는 만큼 보장이 좋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아니구나. 네, 대부분의 상품이 사망보장 목적의 종신보험과 10년 또는 15년마다 갱신되는 갱신형 상품이었습니다. 아이고. 갱신형 보험의 문제는 납입기간이 평생이라는 점과 오를 때마다 갱신 시점마다 높아지는 보험료를 감당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사연자분도 20년나 100세 만기인 보험에 실손을 제외한 갱신형 특약이 있다. 그러면 이 특약에 대한 비용을 20년 내면 완납이 아니라 100세까지 몇 년마다 갱신 시점에 오르는 보험료를 평생 내시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160만 원씩을 내세요. 근데 몇 년마다 이게 갱신 시점마다 올라요. 그 보험료를 평생 내야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나 더 이상은 못 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험 내용은 별로라고 하셨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남편인 사연자분이 가입한 보험은 실손보험 1건, 통합종신보험이 3건, 또 변액종신보험이 2건, 그리고 상해보험이 3건으로 무려 혼자서 12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아니, 계셨어요. 종신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의 보험료의 대부분이 남편이 지출한 상황인 거죠. 근데 보험료 120만 원을 납입 중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내는 병원비보다 훨씬 보험금 수령이 많아야 되는데 막상 보장 내용을 보니까 보장되는 내용은 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종신보험만 5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신다고 뭔가 보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름만 봐서는. 아니 근데 종신보험만 5건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3건은 통합종신보험, 2건은 변액종신보험.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우선 종신보험과 변액종신 똑같이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변액종신은 수익률에 따라 사망보장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주계약이 1억이면 1억을 보장을 받고 적립된 금액을 투자 성과에 따라 지급을 더 해주는 거죠. 현재 보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종신보험은 주계약, 즉 사망보장 외에는 다른 보장은 없었고요. 변액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암진단,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보장이 가입되어 있지만 전부 특약은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신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사망보장이 주된 거였고 질병에 대한 보장은 거의 부족하고 사망만 크게 되어 있는 거네요. 남편분 같은 경우에. 게다가 특약이 몇 개 있긴 했는데 다 갱신형이고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이게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도와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지금 이렇게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거는 그 사연자분은 가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건데 그렇죠. 어느 정도였죠. 그러니까 사망 보장은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까지 보장을 받는, 즉 이제 애들이 독립하는 시점까지 되는 20년 납 20년 만기 정기보험으로 컨설팅하면은 보험료가 거의 한 8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되었던 변액 종신보험의 경우는 종합보험으로 바꿔드렸는데요. 암진단, 뇌혈관 진단, 심혈관 진단, 그리고 수술 특약, 상해 보장 등이 다 골고루 들어가면서도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 상품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혼자 120만 원 내던 보험료가 한 40만 원대로 줄었고요. 거의 월 8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120만 원씩을 혼자서 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줄여야 하나. 종신보험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낸 게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내가 종신보험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하나를 뺄까? 그냥 없앨까? 분명히 하셨을 거거든요. 하지만 낸 게 아까워서 건들지 못하고 계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분이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자, 보장의 질도 높이면서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린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많았던 걸 줄이는 게 아니라 보장조차도 굉장히 협소했지만 그거를 보장의 질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80만 원을 절감해드렸죠. 아내분하고 자녀분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아내분 보험은 실손보험 1건, 종신보험 1건에 보험료가 30만 원입니다.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장 또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장의 폭이 좁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복부지네요, 복부. 그렇죠. 이 부분은 변경을 원하셔서 남편분과 똑같이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암진단,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 특약, 상해 보장 포함해서 종합보험과 이 전체적인 금액이 18만 원대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자녀분은 어린이 종합보험 1건과 단독 실손보험 1건이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새로 가입한 어린이 종합보험은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 비갱신형 상품으로 암진단, 뇌혈관, 심혈관 수술, 상해 보장 등 잘 구성된 비갱신형 상품으로 되어 있어서 잘 가입하셨고요. 다행이네요. 네, 보험료도 9만 원대로 높은 편이 아니어서 그대로 유지하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자녀분 것만 따로 가입해서 그나마 잘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똑같이 복붙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네요. 미션 하나 더 있었잖아요. 줄임 보험료로 저축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해주셨었는데 요것도 해결을 해주셨겠죠? 네, 지금 사연자분은 한 10년 정도를 이제 잡고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적 자금 마련으로 10년 후에 124.6%의 환급률이 가능한 단기납 종신으로 한 40만 원 정도를 컨설팅 해드렸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가족 전체 보험료 들어든 차액이 한 90만 원이 좀 넘는데요. 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의 일부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단기납 종신 얘기하면은 이거 들으시는 동키분 중에서는 아까 종신보험 많았는데 이거 해지하고 또 종신을 가입했다고 제가 이거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종신 5개가 있었는데 그걸 정리를 하고 또 종신을 가입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 변액 종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신 앞에 단기납이라는 말이 붙는 종신은 물론 목적은 사망 보장에 있지만 이게 10년 완납한 시점에 환급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사연자분은 사망에 대한 니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 납입하는 동안은 따로 컨설팅해드린 정기보험에 플러스해서 가장의 사망 보장도 되고 납입 완료 후 10년 되는 시점에는 상황에 따라 이걸 계속 사망 보장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124%가 넘는 목적 자금을 활용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요. 이게 일석이조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만약에 10년 정도의 정기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축자금으로 뭔가를 가져갈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사망 보장이 기간 동안에 되고 그 이후에 높은 환급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축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활용법이 또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니까 일석이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어쨌든지 간에 단기납 종신보험도 이게 보장성 상품이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게 대안으로 활용법으로 이렇게 높은 환급률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달에 160만 원이라는 큰 보험료를 내고 계시면서 보장도 불안한 상태셨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죠. 비싼 값을 해. 근데요, 보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해서 내 보험이 촘촘한 울타리를 잘 세워주고 있느냐?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순간에 든든하게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보험은 좋은 보험, 안 좋은 보험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맞지 않는 보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이라도 무조건 이걸 해지하는 게 아니라 감액 완납 같은 제도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항상 보험이나 저축을 시작할 때는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더라도 맞벌이 기준이 아니라 외벌이 기준으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